오늘 사실 고백을 하자면 제가 그저께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느라고 사실 강의 준비를 그렇게 충실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 제가 다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준비한 과정에서 이제 제 생각도 좀 더 정리하고 했었는데요. 오늘 강의 자료를 사실은 제가 준비하지 못하고 직원이 이제 준비를 한 거를 제가 이제 좀 보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을 거의 정리를 해놓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책 제목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동네 안에 국가에 있다가 제가 이제 이번에 출간한 책의 제목입니다. 어떤 느낌들이 드시나요? 이게 제가 이제 나중에 날카로운 질문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궁금하시냐 이걸 물어보고 그걸 잘 대답을 해드리는 게 제가 이제 이 날카로운 질문에 땀을 흘리는 일을 조금 덜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저한테 꼭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지금 몇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강의 듣기 전에 저는 이제 그 오늘 강의안을 먼저 봤는데요.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계획들을 입안하셔서 성공리에 시민대사를 비롯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전국 최초로 하신 것들도 많고 그런 게 제가 부여사를 느끼는 거는 구청장님들이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결국 그 사업을 결정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즉 그 개인의 구청장님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펼쳐나가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전 점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되게 될 텐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예, 금방 말씀 주신 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제 책에도 뭐 썼지만 빨간 구두, 까만 구두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구두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이제 도시 경영 저 시뮬레이션 게임 중에 심시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기 저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건져서 필요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심시티라고 하는 이 시뮬레이션 게임이 저도 사실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 듣기로는 이게 도시를 만들어가는 이제 게임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도로도 놓고 학교도 짓고 만들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요구를 잘 못 맞추면 사람들이 나와서 데모도 하고 이런 게임이라고. 근데 이 게임을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오세훈이 될까? 박원순이 될까? 내가 누구의 입장에서 도시를 할까? 이렇게 이제 게이머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도시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는가라고 하는 게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민선 5기 선거를 준비하면서 그때 저는 내걸었던 구호가 권력 정치에서 생활 정치로,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그게 이제 제 선거 모토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의 정신.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뭘까? 뭐가 도대체 시대 정신일까? 정치라는 게 결국은 이 시대 정신을
실현하는 거고 누군가의 오바마 말로는 이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치에 대해서 오바마는 말을 했는데요. 그 누군가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누구의 목소리를 그럼 듣는 거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절대다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주인들이 내는 목소리 그들이 지르는 비명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치냐 어떤 정치냐 도대체 어떤 정신 누구의 말 저는 이제 그게 그 당시에도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 정신을 도대체 이 시대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느냐부터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기 민주주의 다음 표에 보시면 2기 민주주의, 뭐 3기 민주주의 좀 있으면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크게 보면 국가의 시대, 시장의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근대 국가가 탄생하고 국가가 대체로 전체적인 폭력을 독점하고 그래서 이제 무력을 독점하고 사법권을 독점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근대 국가가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쭉 이제 국가의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뒤 지나고 나서 이제 돈이 자본이 이제 지배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시장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한 훨씬 이전부터 사실은 이미 이제 시장의 시대가 있었고 한때는 민주화를 주장했던 뭐 저도 포함해서 사실은 효율성의 논리가 민주주의인 줄 알았던 그래서 국가가 독점하고 있던 그런 걸 민영화시키고 효율성 있게 하면 훨씬 더 민주적으로 될 것처럼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나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되돌이켜 볼 때 지금의 시대는 그러면 다시 국가의 시대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 시장 시대를 지속해야 하느냐 뭐 이런 어느 시대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이제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시민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저기 나오는 1기, 2기, 3기의 이제 민주주의를 제가 구분하는 시기하고도 맞물립니다. 1기 민주화의 시절은 대통령 선거가 있게 했던 시기까지가 1기 민주화의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2기 민주주의의 과제는 권력과 제도를 민주화시키던 시절이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덩치 큰 이제 국가 혹은 자본, 시장 이런 이제 권력기관들이나 어떤 기관들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도록 되어 있었던 그 당시 현재도 마찬가지죠.